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은 추세를 전환시킬 재료가 좀 부족해 보여서 2만 달러 아래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시경제와 또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도 변동성이 좀 큰 장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지금 비트코인 18.9K 지나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시장의 흐름을 한번 봤는데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아직 방향성,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찾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FOMC가 끝난 건 알겠어. 금리 인상이 된 건 알겠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온 거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엔 아직도 어렵다. 뭔가 더 확실하고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오늘이 아니죠. 저번 주도 포함해서 나스닥, 코스피 등등 모든 지표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 선 반영이 됐을 수 있지만 그나마 좀 잘 지켜주고 있다. 자, 이 나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실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실적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은 그만큼 현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그 기업들이 가지는 실적이 달라질 텐데 아무래도 매출적인 부분이나 매입 수출이나 수입적인 부분에서 많이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호화폐로 말씀을 드리자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매출이나 매입 이렇게 수익 같은 부분들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냐,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사용하고 있냐가 주요 포인트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이 해지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또 FOMC 회의로 금리 인상 발표가 나왔지만 조금 더 확실한 어떠한 좀 의견을 투자자분들께서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나스닥이나 코스피는 지금 좀 하락 중이지만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좀 금리나 시장 상황이 어려워질 때 좀 해지 수단으로 우리 비트코인을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저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미증시 급락에 지금 되게 시들시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2,720만 원 선을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자, 주봉상 여러분 이런 저점이 한 번 더 깨져버리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이제 하나 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없이 이제 푸틴도 계속해서 핵카드도 꺼내고 전쟁을 더 이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마음을 좀 더 다잡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거짓적 이런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여러분 비트코인이 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보면은 워낙에 좀 많이 빠졌고 크게 상승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많은 내용을 좀 뒤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봉상 저점이 좀 깨질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한스님과 똑같이 미증시보다는 우리 비트코인 시장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인 뉴스 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파월이 27일에 디지털 통화를 주제로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비트코인 지금이 역사적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기간이라고 또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글래스노드가 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SEC의 리플의 고소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리플레스 CEO인 갈링하우스가 가격 조작을 좀 지시했다고 SEC 측에서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SEC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리플의 좀 이런 불법적인 행동 제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제재라기보다는 그런 내용들로 일단은 좀 어그로성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번에 제가 한번 리플과 SEC 소송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뭐 원칙이 4가지가 있었죠. 그 원칙 중에 어떠한 것도 지금 뭐 리플은 해당하지 않는다. 혹은 뭐 한두 개가 해당하더라도 4개가 다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자,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SEC 측에서 아니다. 너희 이거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을 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뉴스 내용 자체가 지금 뭐 너희가 이걸 부풀려서 얘기를 했다, 이걸 사도록 유도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포함이 되어야만 SEC가 주장하는 강력한 그 주장에 뭔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발언을 하면서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리플을 살 때 사실 이 거래소에서 저희가 리플을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거래소에 매도가 돼 있는 게 혹시 어느 게 리플인지 혹시 구분을 하실 수 있나요? 뭐 몇만 개가 이렇게 매도가 걸려 있을 텐데 그게 리플 거라는 걸 확실히 구분하기는 힘들겠죠. 모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더라도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지정해서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장성은 좀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카르다노 바실 하드포크의 가격 효과가 아직 없다는 소식인데요. 에이다 3세대 근본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에이다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렇게 하드포크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좀 없어 보입니다. 한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에이다는요? 에이다 좋아하시나요? 네, 에이다 좀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시죠? 제가 투자를 조금 했었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찰스를 좀 믿는 편이어서 또 네, 믿나요? 카르다노가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격적으로 좀 좋아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에이다 좋아하신다니까 또 좋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좋은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일전부터 뭐 바실을 가지고도 사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똑같이 됐어요. 선반영이 돼서 가격적인 측면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잘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에이다 같은 경우는 뭐 바실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바실 업그레이드를 까보니까 뭐 이렇다 할 뭐 좋은 내용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환경을 개선을 하니까 에이다도 근데 이 머지 업데이트의 영향을 받거든요. 받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도 발맞춰서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까보니까 뭐 크게 뭐 변동폭도 없었고 뭐 이렇다 할 내용도 없었던 것들이 그냥 머지에 좀 얹혀가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코인 소식 코인 한수님과 살펴봤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번 주 비트코인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아까 방송 전에 좀 확인을 했지만 원달러 환율 정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429원까지 오르고 30원 좀 넘어갈 것 같은데 한수님 지금 이 상황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를 좀 크게 올린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랑 금리 역전 현상이 좀 심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상황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러다가 경기 침체 진짜 오는 거 아닐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희도 사실 저번에 말씀드린 거죠. 뭐 저희가 워낙 이 대외 의존도 그러니까 수입해서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팔아도 좀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원달러가 너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팔아봤자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도 당연히 연관이 될 것이고, 자, 이 기업의 실적이 떨어진다라는 뜻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쉽게 예로 들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너무 기업 실적이 또 떨어지고 하니까 또 정리해고를 통해서 지금 이제 뭐 그 이제 구인구직을 하는 사람들을 또 내치기도 그랬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나중에 혹시나 좀 심해졌을 때 그런 경우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이제 달러가 1,400 지금 이제 뭐 29원, 28원 지금 30원은 버텨주자, 30원은 제발 뚫지 말자라는 가격으로 좀 저항 라인을 받고 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지금 뭐 거의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원화의 실질적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뭐 저평가 국면엔 접어들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이걸 놓칠 수는 없죠. 지금 사람들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너무 걱정을 하고 하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코멘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걱정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기획재정부나 이제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제 실질 신료 환율은 101.4 정도라고 해요. 이제 100을 기준으로 100 밑에 있냐 위에 있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100 밑에 있으면은 저평가가 되었다라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저평가가 되었다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화의 가격은 이 정도인데 이제 금융이 혹은 글로벌 금융이 그다음에 글로벌적인 화폐의 가치를 따졌을 때 현재의 위치는 100보다는 밑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가격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00 위에 있다라는 뜻은 여전히 글로벌적인 전체적인 가격의 이 실질적인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차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미지는 이제 한국 하나의 이제 실질 신료 환화 추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현재 2021년 1월, 뭐 지금 현재 6월, 6월, 지금 현재 9월인데 이 부분에서 한 102점까지 조금 계속 내려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2010년 이후의 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10년 이후에는 여전히 그 2010년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고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아직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요국 이제 실제 실효 환율인데, 여기에 보시면 미국 여전히 127.65를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현재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미국의 달러가 너무 과장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한국은 현재 23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뭐 23이라는 위치 수치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뭐 필리핀, 체코, 리투아니아, 러시아, 뭐 사우디, 에스토니아, 뭐 중국, 뭐 미국 이렇게 나눠져 있죠. G20 개국에 해당하는 나라들로만 봤을 때는 한국 자체가 여전히 아직도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본 보시면 현재 59.16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저평가가 돼 있고 엔화 자체가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지는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한국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총리께서도 이제 세계 9위 수준이 외환 보유고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자. 다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이제 저희가 뭐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팔면 팔수록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 그다음에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에 더 큰 부담을 갖게 돼 있는데, 이게 많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경제 자체가 좀 나빠지고 다시 이제 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원화 환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13년 만에 환율이 좀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것은 우리 지금 원화의 실질 가치가 지금 얼마인가일 것 같은데 지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무래도 실질 가치는 100 기준으로는 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 원화 가치 좀 괜찮게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겠고요. 사실 지금 달러가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라서 우리 원달러가 또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거시경제 좀 살펴봤는데요. 비트코인 시장도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 의원 연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 커질 것이라고 좀 예상되는 시장인데 가든이 이번 주 예상 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뭐 여러 연준의 의원들이 이렇게 막 이제 앞으로도 26일부터 이제 30일까지 발언들 할 건데 그 발언할 때마다 여러분들 시장이 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게 짚어줬다시피 환율이 많이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산 시장에 좋을 수가 없죠. 우리가 누가 뭐 주식이나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장 이제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다 걸로 이제 유동성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환율을 봤을 때 이 환율에 대한 이제 달러가 이 패권이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기를 마지막으로 환율이 한번 내려가게 되면은 크게 이제 달러도 그 신뢰도를 잃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코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나스닥과 이런 세계 증시와 비트코인이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뭐 비트코인 자체에서도 뭐 최근에 뭐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뭐 물량이 좀 들어오고 이런 모습도 좀 보여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한 좀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주봉의 이 선이 깨지게 되면은 한 번 더 좀 하락이 올 수 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이제 금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999년에서 2000년 금리가 상승할 때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주가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걸 되짚어 봤을 때 같이 지금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물론 끝까지 같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좀 반대의 상황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에 일단은 너무나도 크게 하락을 맞았고 이런 갑작스러운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여러분들 장기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좀 경력이 되거나 이렇게 투자를 오래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지를 하고 있는 자체를 어떤 걸 이제 우리가 이제 표본으로 삼으면 되냐면 우리가 2년물 금리를 가지고 표본을 삼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 금리와 2년물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순간이 온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데 좀 조심하시는 그런 스트레스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근데 2년물 금리가 4%를 넘어가서 4.2%인데 만약에 이제 11월에 이제 남은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죠. 그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2년물 금리를 그대로 4.1을 유지한다. 자, 이런 사건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투자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시간이 저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년물 금리라 하면은 통화 정책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죠. 우리 보통 이제 불확실성이 큰 이런 이제 시장에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높은 게 맞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여러분들 경기 침체로 가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주식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이런 매력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좀 여러 가지 거시적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 투자하기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틈새 공략을 하는 좀 방식을 취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좀 금리 얘기를 다 좀 더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기업 자체가 금리 인상을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예,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해서 만약에 이제 기업이 투자를 이제 줄여서 이제 제품 생산이 줄게 되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이 지금 상황을 바꿔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제 생각 때문에 여러 투자자들 자체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불안정한 상황, 전쟁도 안 끝났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뭐 심각한 상황에서 갑자기 파월이 돌변해서 금리를 내려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제품 생산량은 그대로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하다가 이제 뭐 포모 현상을 느끼고 이제 다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올랐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들의 소비가 더 커질 겁니다. 소비가 더 커지고 이런 상태에서 주식이나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단기 환호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거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금같이 금리를 조금씩 오른다고 해서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방법 자체를 쓸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해도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내려도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는 시기까지 여러분들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제가 진짜 이거 분석을 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상태가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소비가 안 늘어날 정도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제가 보기엔 다음에도 여러분 FOMC는 0.75를 올릴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쉽사리 금리를 인하하는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런 스탠스가 지속되는 한 우리들의 시장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장이 와도 여러분들 빈틈을 공략해서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분석하는 걸 조금 더 연습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을 건데요. 이거에 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달러 패권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가운데 또 이번 기간에 좀 달러 패권이 좀 지게 되면 그 자리를 좀 채울 것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시장 사실상 나스닥과 커플링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또 과거에 우리 금리 상승 때 주가가 좀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 상황에 좀 이를 것이라는 얘기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갑자기 또 하게 된다면 주식과 부동산 시장 좀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또 하이퍼 인플레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좀 정상적으로 시장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얘기도 했었고 우리 연준 의원들의 또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파월도 27일 내일이죠. 디지털 통화 주제로 좀 연설을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표입니다. 금요일에 개인 소비 지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가 됩니다. 한수님 좀 이 지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PC이죠. 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도 계속 나올 때마다 크게 시장이 예측하는 거와 크게 다르게 않지 않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개인 소비 지출을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내용들보다 높이만 안 나오면 더 시장이 또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번 주죠. 30일 금요일에 8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PC라고 그냥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내 소비 물가의 전체적인 평균 상승도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 미국 전역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개인 소비 지출은 뭐 생산, 지출, 분배 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국내 총생산 GDP의 이제 민간 지출 부분에 특별히 집중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조금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하거나 인하할 때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예측하는 정도나 혹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뭐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도 공개 연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런 내용들도 또 다룰 내용이라고 하니까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 실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미국 자체는 뭐 워낙 지금 달러가 좋기 때문에 이제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뭐 K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아무래도 일단 어느 정도는 실적이 나와줘야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스피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금융에 대한 내용인데 여태까지 패드는 CBDC죠. CBDC에 대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파월 자체는 아직 CBDC가 정확하게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부의장 자체도 지금 도입을 하더라도 한 5년에서 6년 정도 아직 갈 길이 먼 내용들이 많이 남았다라는 걸 좀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CBDC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지표들보다 개인 소비 지출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계속해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은 PC가 아무래도 경제 전체의 70%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준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예측치보다 하회하게 나오면 좀 시장은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셨고요. 또 이번에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도 좀 남아 있으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이 CBDC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 중인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디지털 통화를 주제로 연설을 할 거지만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까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비트코인 시장까지 어떻게 좀 연결이 될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드님이랑 계속해서 0.75 금리 인상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11월, 12월에도 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좀 있는데요. 하지만 또 연초에도 바로 또 금리를 인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강력하게 인플레를 잡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가드님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연준 의원들이 좀 이제 예측한 금리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 통상 100%다 믿고 뭐 그러는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연준의 의원들이 앞으로 이제 금리를 가지고 어떻게 시장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2023년 금리를 정점으로 2024년부터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다라고 이런 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2025년에는 현재 금리 3.25보다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측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금리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금리 인하를 원하는 그런 장이 절대로 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은 확률로 여러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이렇게 줄게 되면서 물가 자체도 빠르게 잡힐 확률은 높습니다만은 그래서 연준이건 이제 뭐 파월이건 계속 이런 식으로 긴축 정책을 유지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제 이런 침체 우려 이런 상태로 이제 원자재 값이 좀 내려오긴 했는데. 우리가 더 빠르게 금리를 또 인하할 수가 있다.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또 이제 역설로 좀 다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는 가능성이 이런 경기 침체를 우려가 돼서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2025년까지는 그래도 금리가 3.25 이상을 이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조금 더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정도에는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뭐 달러 얘기로도 돌아가 보면은 달러도 이제 다시 불신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이야 뭐 계속 뭐 원달러 뭐 환율도 엄청 오르고 막 그러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 이런 상태를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뭐 엘살바도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을 이제 국가 화폐로 채택하는 이런 신흥국들의 자세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달러에 대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믿음이나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질 거라고 보고, 코로나 이후 여러분들 미국은 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이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제 손절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우리들 자산을 깎아먹지 않고 버티고 그런 좀 강한 기조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에 진행하시게 된다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를 봤을 때 참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분명히 온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번 주 비트코인 시장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를 가지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인가드님께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네, 2부 진행할 코인가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시장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계속 아까 뭐 금리도 뭐 어쩌고 뭐 달러가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제가 한 번에 다 시켜드리기에는 좀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계속 공부를 해가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보다는 지금은 당장은 여러분들 거시적인 부분은 좀 그냥 그렇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백날 이런 거시적인 뭐 금리가 어쨌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이 차트를 보면서 코인을 사야 되는지, 코인을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날 통상 참 중요합니다. 거래량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후행 지표라고 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표보다도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가 속일 수가 없어요. 이만큼 거래를 했다, 요만큼 거래를 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여러분들 속일 수가 없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일단은 이제 가격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려가고 있다. 자, 그러면 내려가는 와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가 세력이 됐든지 뭐 기관이 됐든지 그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지 않거나,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한번 이제 하락이 딱 나올 때 거래량이 쭉 뽑아준 상태에서 이게 거래량이 쭉 말라가는 형태의 움직임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셨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세력들이 한번 털고 나갔을 때 그 밑에서 죽지 않은 이 상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냥 같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증가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는구나, 이 정도만 일단은 움직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이런 부분. 이게
지지부진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이 쭉 터진 부분에서의 여러분들 가격적인 움직임 스탠스가 많이 보여졌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내려갈 때, 자 우리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올 때 움직임만 보세요. 여기를 봐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어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맞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거래량이 많이 붙었던 이 움직임, 여기 보시면 올라가기 직전에 한번 거래량이 쭉 터져주면서 이렇게 쭉 터져주고 내려갈 때 다시 또 거래량이 쭉 빠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좀 잘 기억해 두셔도, 거래량이 좀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이 코인, 뭐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죽어 있죠. 죽어 있는 상태,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는 정말로 재미없게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30분 봉인데 좀 이렇게 쪼개봤어요. 우리가 이제 뭐 통상 뭐 월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보고 이렇게 뭐 30분 봉 이렇게 보고 쪼개는데, 자 여기서도 이 법칙은 공존을 한다. 여기 보면 올라가기 전에 이제 한번 터져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르게 올라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봐도 여기는 좀 조용한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직전에 여러분들 누군가는 매수를 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량이 올라와 줄 때, 자 우리가 또 이제 반대로 또 볼 수가 있어요.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자 이때는 여러분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진 거,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진 걸 두 개 말씀드리는 건데,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누군가 다 던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내려가요. 누군가는 팔아 제낀다라는 좀 말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하나 더 보게 되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 자체 4시간 봉인데 이것도 보면은 거래량이 크게 움직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보는 거래량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게 다른 데보다는 좀 높은 거래량이 나왔을 때 주가의 상승이 조금씩 나왔다. 여기도 보면은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모든 거를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는 정리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좀 알아두시게 되면은 투자하시기 조금은 용이하지 않을까. 이 거래량 절대로 눈속임이 불가능하다. 특히나 주식 차트에서는 이제 불가능한데 업비트에서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좀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여기서 그냥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뭐 거래량 하락한다, 가격이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가격이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쭉 내려오잖아요. 가격이 내려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이 쭉 말라주는 형태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거래량이 이렇게 말라주고 있죠. 이런 상태가 나오다가 갑자기 거래량 올라오면서 가격을 급등시키는 패턴이 정말로 일반적입니다.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쭉 치고 올라와주면서 올라와주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러면 가격이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 터진 건데 거래량이 점점 이렇게 조금씩 줄어가는 게 뭐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코인의 차트를 이제 여러 개 돌려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거래량을 넘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단타로 들어갈 만한 코인이 뭐인가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백날 이렇게 뭐 거시적인 이런 얘기를 해도 정말 우리가 이제 돈을 투자하고 투자된 돈이 일을 하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다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시점인데 자, 우리가 이제 강세 시장에는 여러분들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지선을 쭉 긋게 되면은 여기를 지지를 하면서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가격을 이렇게 뭐 때려 이제 내려온다 해도 이 부분에서 걸려서 내려온다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이 지지선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게 되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거 내려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반대 시향이고 그건 이따 말씀드릴 거고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 이제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게 단기겠죠, 여러분? 이게 장기겠고 장기가 보통 슥 움직이고 단기가 좀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 캐치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보통 5일선, 7일선, 뭐 20일선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차트나 이런 것들이 주식에서 왔다라고 판단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인은 7일 열려요. 7일 열리지만 저는 그래도 5일선을 씁니다. 예, 저는 다 이건 뭐 전문가들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거지만 저는 그래도 5일선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일 이평선이 이 21평선을 돌파를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가 보는 거를 좀 고려를 해보시게 되면은 짧은 순간에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자, 봤을 때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제 빨간색 단기 이평선이 되겠죠. 제가 이게 5일선. 자, 여기는 노란색 중기 이평선 황금선이라 불리는 21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여기 친절하게 박스도 쳐왔습니다. 여기가 이 노란색 부분은 이 빨간색이 딱 깔끔하게 뚫고 올라가죠. 뚫고 올라가는 동시에 여러분들 가격적인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잘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는 좀 살짝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 캐치를만 잘 하시게 되고 그 부분에서 홀딩을 잘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크나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단타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들고 갈 때도 정말로 좋은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런 시장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하락장 또 하락 횡보장이라고 좀 부르는 이제 시장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는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올리려는 그런 에너지를 보여도 거래량이 아무리 이렇게 뚫고 올라와도 이런 부분에서 다 막히는 부분이 정말로 많아요. 이렇게 추세선에 딱 그었을 때 막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진짜 특히 매도나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우리 이런 부분 사서 이런 데 팔면 참 좋겠죠. 뭐 수익이 이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단타를 봤을 때 현재는 하락 횡보장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데드 크로스가 난다.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뚫고 내려가는 이런 데드 크로스가 난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로 용이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아무리 이렇게 수익이 잘 끌고 와서 올라왔어도 이 부분 단기 이평이 이 장기를 뚫고 내려간 이 부분에서 여기서만 정리를 했어도 이 부분에서의 올라왔던 수익을 다 먹을 수가 있었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손실폭을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좀 줄일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여러분 여기도 아까 본 것처럼 제가 이건 지금 갑자기 발견을 했는데 여긴 또 이제 반대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다시 이 단기가 이제 장기를 넘어 올라오면서 다시 또 상승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찝어내게 되면은 여러분들 수익을 얻는데 그렇게 막 너무나도 어렵게 좀 접근하시기보다도 단순하게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트들 막 복잡한 것들을 다 대입시켜서 하시는 분들 뭐 엘리엇 파동 다 계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방식 하나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내기에는 용이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MACD 이제 선 매매법인데 이동순 이제 수렴 확산 지수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비슷해요. 이런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MACD 곡선, 시그널 곡선 두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시그널 곡선이 이 MACD 이제 약간 이제 반대죠. MACD 곡선이 이 시그널을 뚫고 올라올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 반대 부분에서 여러분들 매도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이런 이제 MACD 차트 이제 보조 지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여러 네모를 좀 제가 해왔거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상승세로 가는 이제 히스토그램이고
이 빨간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딱 보면 좋을 만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 자 하락을 좀 피할 수 있는 이 상승으로 보이는 이 파란색 부분을 이 내려가면서 다시 빨간색 부분을 이제 전환하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서도 보면 데드 크로스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빨간색으로 변환이 되면서 내려오는 부분을 정말 주의하시면 돼요. 주의. 이 부분이 오게 되면 빨리 이게 매도를 좀 고려해보자. 그리고 우리 5일선과 20일선과 같이 접목시켜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좀 여기시면 될 것 같고 반대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여기 슬쩍 빨간색 부분이 다시 이 파란색 부분으로 바뀌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골든.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셔서 이런 히스토그램이 쭉 올라갈 때 같이 이 선도 올라간다. 그러면서 우리들 수익도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매법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보던 그냥 차트이고 자, 이거는 MACD 차트인데 여기서 이런 부분 여기서 쭉 올려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골든 크로스가 났죠.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여기서 쭉 지어 올려보면은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전환되기 이 직전 이 순간을 노려라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해요. 여기도 이게 다 제가 그냥 그거 온 거예요. 여기도 그거 온 거고,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죠, 이거. 딱 봐도 아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현재 차트인데, 여기도 보면 여기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에서 하락 나왔고,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로 살짝 올라가는 게 살짝 올라왔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히스토그램도 같이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도 같이 쭉 올라오는 이 부분을 캐치를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써야 돼요, 같이. 이게 종합입니다, 종합.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종합. 자, 우리가 차트상 봤을 때 또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 MACD를 봤을 때 자, 어디서 이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느냐. 이거 두 개를 같이 엮어보자. 자, 여기서 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뭐 5일선이 되겠고, 여기 20일선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를 뚫었죠. 자, 뚫었으면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상으로는 올라가는 차트다. 그런데 보조지표도 한번 보자라고 봤을 때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차트가 좀 늘어나고 잘 안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파란색 부분 전환되면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골든 크로스, 여기 골든 크로스 두 번의 이 차트가 이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좀 결과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차적으로 보실 걸 차트를 보시고 2차적으로 볼 걸 여러분 밑에서 이 MAC 차트를 잘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나도 이 투자를 하는데 두 번이나 도와주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진행할 수 있겠고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하락 지점이죠. 여기죠, 여기. 반대입니다, 반대. 마지막 이거 하고 끝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려갈 때 여기 뚫고 내려갔어요. 데드가 나왔다, 데드. 그러면 그 밑에도 한번 봐보자. 밑에도 한번 내려가보자. 내려갔어요. 어땠어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 비슷하게 데드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 히스토그램이 이제 발생이 됐죠. 그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빨리 매도를 치고 도망쳐 나와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게 되면은 너무나도 쉽게 투자 진행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후 1시 반부터 우리 히든코인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매도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이때 무료 방송에 오셔서 여러 정보 여쭤보시면 제가 친절히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